일단은 원래 평소보다 15분 정도는 더 일찍 올 수 있었는데 차 타고 오다가 핸드폰 보고 가는 자전거 타는 내 차를 박아가지고 그래서 그 편이 좀 늦었어. 그냥 걔가 내 핸드폰 보다가 내 차 옆을 그냥 탁 박은 거거든. 내가 앞을 박은 게 아니라. 근데 그냥 무시하고 갈 수가 없잖아. 그냥 넘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얘기 좀 하고 하느라고 좀 늦었어. 미안합니다. 시작을 할게요. 네. 원래도 늦게 있는 거는 그렇게 늦진 않았는데 같은 시간에 나왔는데 그래서 고등학생쯤 돼버렸네. 요새 자전거 타고 다니니? 안 타서. 그래 잘했어요. 그거 보고 다니지 말고 진짜 엄청 깜짝 놀랐어. 내가 나보고 그러죠. 나는 이러면 걔한테 자동차 만약에 약간 찌그러지거나 문제가 생겼으면 수리비를 청구해야 되겠다. 해야죠. 됐다 했는데 괜찮다고 했어. 걔가 나한테 죄송하다고 엄청 그러는데 뭐 어떡해. 내 팔 좀 빠졌더라고. 병원 안 가봐도 되니까 괜찮다는데 기분이 그냥 애매했어. 엄청 나쁘진 않았는데 19번 먼저 하자. 19번 그런 일이 있었어. 그것 때문에 더 늦었어. 평소보다 19번이 2학년사 정규국사의 19번이었던 거 아니에요? 자, 오늘 좀 시작을 해봅시다. 먼저 뭐를 출발하여 수소미를 움직이는 전필이에요. 네. 잠깐만요. 네, 하겠습니다. 동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5만큼, 뒷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3만큼 피를 이동시킨다고 하네요. 일단은 뭐 이거는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중요한 건 12번 던졌을 때 좌표를 X라고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12번 던지자. 총. 자, 이거 뭐와 관련된 문제예요? 횟수입니다. 횟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거 똑같은 행위를 잠깐만 안 된대요? 네, 안 된다는데 혹시 돈 준다고 생각하면 좀 되죠. 네, 미안해. 이거 일단 하고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오자마자 학원에서 내일이 조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침부터 뭔 일이 많다. 그치? 이제 뭔가 약간 기분이 막 다운되는 느낌인데 그냥 그렇네. 잘 모르겠다. 나중에 그 애가 이제 이렇게는 안 하면 되지. 그 애가 갑자기 그 차가 너무 갑자기 튀어나와서 놀라가지고 자기가 다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엄마가 얘기하지만 않으면 그런 식으로 신고당하는 경우도 많잖아. 자동차 그냥 가고 했는데 저 멀리서 있던 할머니가 올라와서 자빠졌는데 이제 할머니가 손해배상 청구해가지고 고소해가지고 땡선이라고. 아니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러진 않겠지. 나한테 분명히 괜찮다고 그랬는데. 네, 가겠습니다. 조교도 지금 연락이 안 돼가지고. 가봅시다. 12번을 던졌어요. 근데 같은 행동을 반복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항분포를 생각해야죠. y라는 명칭을 붙일게요. 네. 왜 x가 아니냐? x를 보세요. x를 보시면 뭐라고 써져 있죠? 좌표죠, x는. 자, 보세요. 이항분포에 쓰는 변수는 항상 뭐 해야 돼요? 횟수입니다. 어떤 횟수? 내가 원하는 게 나올 횟수예요. 원하는 게 나올 원하는 게 나올 횟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x랑 다른 y를 써야 돼요. 지금부터 보시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항분포의 변수는 횟수일 것이며, 그러니까 이런 반복적인 행동을 할 때는 이항분포를 쓰는 것이며, 이런 게 다 이해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여기에 x를 쓰지 않을 겁니다. 문제에서 출제자는 x를 좌표로 설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y를 만들게요. 이 y는 뭐냐? 12
12번 던진 것 중에 앞면이 나올 횟수라고 내가 정할게요. 문제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으니까 내가 정해줘야죠. 그쵸? 자, 앞면이 나올 횟수라고 하고 우리는 12번을 할 거고 동전 한 개만 던지나요? 한 개 던질 거니까 앞면 나올 확률 2분의 1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그쵸? 그럼 자 이제부터 보세요. 앞면이 나오면 보세요. 앞면이 y번 나온 거예요. y는 횟수라니까요. 앞면이 y번 나오면은 양의 방향으로 5배를 가겠죠. 그쵸? 앞면이 만약에 4번 나오면은 4 곱하기 5 20번은 20을 갈 거 아니에요. 대신에 반대로 뒷면이 나오면은 뒤로 3만큼인데 마이너스 3을 곱할 건데 뒷면은 몇 번 나오겠어요? 12번 마이너스 y번이죠. 이미 내가 원하는 게 y번 나왔으면 뒷면이 나올 거는 12번에서 나머지가 나왔겠죠. 그쵸? 그쵸? 지금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게 나올 횟수에다가 횟수는 5번씩 간다 하니까 걔 5를 곱하고 원하지 않는 거는 뭐 마삼을 곱한다 하니까 원하지 않는 거의 횟수에 마삼을 곱했죠? 그럼 이게 최종적인 좌표가 되겠죠. 그러니까 x는 이거죠. 우리가 이거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얘를 한번 다 써보면은 8y-36입니다. 그쵸? x는 x라는 변수는 y라는 변수를 8배하고 36을 빼면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되었습니까? 네, 뭐야 y.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죠? 지금 누구의 평균 구해야 돼요? 이 해놓고 누구의 평균? x의 평균이죠. 근데 우리는 이 x의 평균 y의 평균을 통해서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것 같죠. 그쵸? y의 평균을 통해 구할 수 있을 것 같죠? 변수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y의 평균만 구하면 되는데 y의 평균은 아까 만들어 놓은 이항 분포를 통해서 충분히 구할 수가 있겠군요 라고 일부러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이 문제는 학교 시험 문제 대표 주자고요. 사실 원래 그래요. 얘를 지금 틀리고 있는 거는 겨울방학 때 수업이 들었는데 어디서 근데 다현이 무슨 일 있어? 모르겠어. 서준이도 모르겠어. 어제까지 계속 아파. 선생님도 핸드폰 보고 자는 거야. 무슨 건 아니겠지? 네. 일단 볼게요. 아니, 남자애가 채영이 은수랑 너무 닮아가지고 약간 은수 생각이 너무 많이 났어. 말라가지고 약간 머리도 저런 스타일이고 생긴 건 닮았는데 은수야 자전거든 그냥 보드든 타고 다니지 말고 탈 때 핸드폰 보지 마. 진짜 가만히 차 멈춰서 신호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서 팡 봐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잖아 진짜. 지금 화가 나야 되는데 얘가 진짜 완전 나자빠져가지고. 어쨌든 걔 부모님이랑 상식적인 분들이면 되겠지. 내 번호는 받아보는. 가볼까요? 예, 어쨌든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학교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문제고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게 산이라고 써져 있지만 그나마 이 구역에서 어려운 거지 여러분들이 평소에 풀고 있는 미적분이나 어려운 문제와 비교하면 쉬운 문제죠. 그렇죠? 무조건 맞아야 되고요. 대신 잘 들어보세요. 잘 맞으려면 변수를 잘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평상시에 bx, by 이런 걸 써놓는 이유가 이런 걸 구별하기 위해서고요. 네, 해놓으시면 돼요. 여기를 만약에 그냥 이렇게만 써놓으면은 이게 x에 대한 이항분포인지 아니면 x가 아닌 다른 애에 대한 이항분포인지 더 넘어가서 여러분들은 x와 y를 구별할 줄은 아는지. 그러니까 y는 동전 12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횟수이고 x는 동전을 12번 던졌을 때 이층과 마지막에 위치할 좌표이고 이런 걸 구별할 수 있는지 이게 정확하게 되어 있으면 쉽거든요. 그렇죠? 부탁 좀 드릴게요. 무조건 나오는 문제니까 맞아봅시다. 다음 문제는요. 24번을 할게요. 큰일 났네. 연락이 안 되는 게 원래 오시기로 한 조교님은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다른 대신 오기로 한 사람이 연락이 되는데 큰일 났네. 짱교쌤이 나한테 좀 화날 것 같은데.
근데 약간 내가 사장님 좀 하는 느낌.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쳐다봐가지고 약간 상처를 받아. 오늘 아침부터 이게 시작부터 이게 쉽지 않은데 나 너네한테도 미안한 일이 생겨버리고 그 친구 때문에 이게 막 그 단톡방에 이걸 여기 얘기를 하고 좀 늦는다 얘기할까 하다가 그냥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톡방에다가 내가 도도도도 얘들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 좀 이상하잖아. 마치 은수가 버스 기사님이 무슨 뭐 길을 잃어가지고 영종도 갔다 이게 헛소리랑 비슷하잖아 이렇게. 아니 그 급이랑 거의 막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안 그래도 걔가 은수 닮아가지고 그냥 그랬어. 그래서 이거 쉽지 않은 시작을 하네. 밤 11시까지 쭉 수업인데 자, 가볼게요. 네, 정규분포입니다. 그죠? X에 대한 정규분포 표시한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세요. X에 대한 정규분포고 X가 누군지 몰라요. X가 뭐 온도인지 아니면 뭐 무게인지 이런 건 알 수가 없지만 설명이 없으니까 어쨌든 평균이 4고 시그마가 시그마래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FA는 어떤 친구냐? FA는 확률이래요. 자 그럼 여기서도 이 자식들이 말을 자꾸 바꾸고 있는 게 보세요.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제가 그림을 그릴 거거든요. 근데 원래 이 확률 밀도함수 우리가 되게 이 확률 밀도함수를 fx라고 썼는데 얘 이제 fx라고 못 씁니다. f라는 이름 다른 애가 가져갔어요. f라는 이름은 뭐 p 얘부터 얘까지의 확률임이라고 얘가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굳이 밀도함수에 이름을 붙일 거면은 다른 이름 붙여줘야 돼요. 다른 이름. G나 H나 다른 이름 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몰 fx가 무조건 확률 밀도함수를 의미하는 게 아닌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건 얘 거는 gx라 합시다. 제가 이거 y축을 그냥 그린 건데 잠깐 써보고요. 그러면은 이 f는 누군데 f 상자에 내가 a 값을 넣으면 a 빼기 1부터 a 플러스 3까지 해당되는 확률을 구해주니까 예를 들어 내가 a를 만약에 여기 평균이 4인데 a를 만약에 4라고 넣으면 F4는 3부터 7까지의 확률을 구하는 거인 거죠. 그게 F4죠. 이게 F4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 천천히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네이밍이 중요해요, 은근히. 여기서 이 아이들의 이게 뭘 의미하는 거고, 이 친구의 변수는 누구고, 함수 이름은 뭐고, 좀 디테일하게만 잠깐만 잡아줘도 귀찮더라도 잡아주기만 해도 문제가 실수가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실수 얘기하면은 확통에서 실수 진짜 오지게를 하셨잖아요. 이번 통계에서 나가셔야죠. 그쵸? 네. 일단 이런 아이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억 한번 볼게요. F의 마삼이랑 F의 9가 같냐고 하길래 그럼 내가 F의 마삼을 넣어보니까 어떤 확률이냐? 마4부터 0까지의 확률이고요. 이 친구는 8부터 12까지의 확률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맞냐 물어보는데 되게 잘 들어보세요. 이 정규분포가 평균이랑 표준편차로 이루어지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평균을 확인해 봅시다. 내가 궁금한 건 이 0이라는 숫자는 평균으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는데 4죠. 자, 이 8이라는 숫자는 평균으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는데 4죠. 벌써부터 기분이 좋죠? 정답이 맞겠죠. 왜냐하면은 이제 0부터 마3까지인가? 마4까지 이 확률과 8부터 12까지의 확률은 정확히 일치합니다. 왜요? 4로부터 대칭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비교하시면 될 일이고 기억 맞았습니다. 그쵸? 어렵지 않은 일이겠죠. 자, A는 3일 때 최대값이냐? 결국 A가 3일 때를 먼저 노리시는 게 아니라 뭘 노리셔야 되냐면 평균으로부터 양옆으로 똑같이 뻗어나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평균 4로부터 양옆으로 마이너스 4, 양옆으로 2씩 떨어져 있는 애가 최대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부터 6까지가 뜨게 만들면 됩니다. 2부터 6이 뜨려면 3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맞았죠. 얘는 맞는 겁니다. 그렇죠?
디귿번 KL에 대해서 K는 L이 맞다면 FK는 F의 L이 맞다면 근데 K랑 L이 다른 숫자래요. 그러면은 자, K 더하기 L이 지금 문제가 8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왜냐하면은 봐봐요. K 더하기 L이 8이라면은 그러니까 이 문제가 대칭축이 4니까 밑에 숫자도 지워야겠다. 대칭축이 4니까 두 개의 중점이 4가 나와야 되니까 합하면 8 아니냐 물어보는 거지만 아니죠. 우리가 보는 범위는 얘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중점은 사실 핵심은 A 플러스 1이거든요. 사실 얘네들의 가운데는. 그러니까 정확히는 K 플러스 1과 K를 집어넣었을 때인 K 플러스 1과 자 L을 집어넣었을 때인 L 플러스 1의 중점이 8인 게 맞는 거죠. 사실. 그쵸? 얘네들의 중점이 8인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얘네들의 정가운데가 A 플러스 1인 건 다 알잖아요. 만약에 이게 어렵다면 기억번으로 들어가 보세요. 기억번. 아니 F 마삼이랑 F9랑 똑같잖아. 우리 이거 맞다 했잖아. 둘이 더하면 8이야? 아니잖아. 6이잖아. 둘이 더하면 6이 남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확인해 보는 게 좀 더 맞겠죠. 그렇죠?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규분포 문제 Z 활용해서 확률 구하는 문제보다 이렇게 그래프 분석하고 새로운 함수 주는 이런 문제가 요즘 좀 트렌드니까 알고 계시고 예, 수능도 저렇게 많이 나와요. 수능. 그래서 왜 멍 때리지? 갑자기? 숫자 안 했어? 왜 멍 때려? 아, 너 맞아서 멍 때린 거구나. 46번 할게요. 일단 문제풀이 좀 하고요. 그다음에 원래 쉬지 않고 쭉 하려고 그랬는데 잠깐만 저 문제 때문에 잠깐만 쉴게요. 문제풀이 몇 개 없긴 한데 좀 하겠습니다.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루 종일 하겠으면 저를 한심하게 보는 걸 내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씨. 잘못은 내가 아는 것 같은데 자, 가볼게요. 네, 저울 제작해서 하는 저울 위에 5kg짜리 분동을 올려놨어요. 분동이라는 말 진짜 오래간 말 쓴다. 너네는 초등학교 때 분동이라는 말 쓰니? 무게추라 쓰지 않나? 분동 써? 그래요. 네. 문제적 문제네. 저울의 눈금의 오차가 30 이상이면 30g인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5kg짜리 올렸지만 30g인 거예요. 그래서 g과 kg. 불량품으로 판정한대요. 그래도 얘네도 상식적인 회사다. 뭐 다른 거 보면은 막 그 불량품이 이제 막 그 100개를 만들면 불량품이 막 20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막 회사들을 설정해 놨는데 얘는 5kg짜리인데 오차가 뭐 물품의 오차 30g 이런 거니까 아닌가? 그래서 볼게요. 쉽게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밑에 더 읽어봐야 되겠어요. 판정한대요. 제작된 저울에서 분동을 올려놨을 때 저울의 눈금은 평균이 5.01이고요. 표준 편차가 20이에요. 표준 편차가 20. 자 보세요. 이게 x가 뭐예요? 그러니까 눈금이에요. 저울의 눈금. 아니면 무게라고 합시다. 어쨌든 무게된 눈금이든 자 얘가 평균이 5.01이고요. 표준 편차가 20이래요. 아 이거 제가 봤을 때 5.01로 안 쓰고 다 그램으로 단위 환산할게요. 5010g이고요. 그 다음에 20이라는 표준 편차로 일단 단위를 맞출게요. 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 나갑니다. 저울 중 임의로 한 개를 택할 때 오케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5kg짜리는 일정한데 저울이 문제인 거예요. 저울이 여러 개 있는데 불량품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눈금의 오차가 30 이상이면 불량품으로 판단한다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문제가 말하는 게 약간 뭔가 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약간 이거죠. 자 보세요. 평균이 50, 10인 거는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평균이 50, 10인 거 말고요. 어쨌든 5kg를 놨는데 무게가 30g 이상 차이 난다는 거는
4,970g 이하로 무게가 뜨거나 그러니까 봐봐 5kg짜리 똑같은 애야. 이 추는 똑같은 애인데 저울이 여러 개 있는데 이 추를 저울에 올렸더니 딱 5kg가 떠야 정상인데 저울이 좀 이상해가지고 뭐 4,970, 4,960, 4,950, 4,800 이런 식으로 낮게 뜨거나 아니면은 5,040 이상으로 뜨거나 이런 저울들이 있다는 거야. 이런 저울들을 내가 걸러내라는 거지. 걔네가 몇 프로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우리는 다 필요 없어. 원래부터 5kg짜리 30g 이상 차이 나면은 문제가 있는 거인 불량품인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4,970g 이하로 측정되는 저울과 5,030g 이상으로 측정되는 그 저울 이건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야. 단지 이 회사의 그 저울의 이 저울들의 평균이 이럴 뿐이고 표준 편차가 이럴 뿐인 거지. 어차피 내가 원하는 건 놨을 때 이런 그램수를 띄우는 애들 구하는 건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40이지 30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확률과 이확률 이렇게 띄우는 저울들과 이렇게 띄우는 저울들 구해야지. 이런 멘트였던 거예요. 이 멘트는 이 문제는 약간 국어적인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셨어야 되겠네요. 설명한다고 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말하면 이해는 되셨죠? 마무리하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얘네를 이제 Z로 환산해야 되겠죠? 표준 정기분포로 바꿔야 되니까. 자, 평균이 0으로 바뀌었는데 들어보세요. 자, 5,030은 그러면은 Z값으로는 어디에 위치할까? 1이거든요. 이런 걸 바로바로 보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얘네들은 차이가 지금 20g이죠. 20g이죠? 이 20g은 표준 편차 몇 개예요? 한 개죠. 자, 들어보세요. Z값은 사실 뭐랑 비슷하냐, 뭐랑 똑같냐면요. 표준 편차의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Z값이 만약에 1 나왔다는 건 표준 편차 한 개 차이 나는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이건 겨울방학 때 같이 했던 친구들은 다 이해를 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보세요. 계산해보세요. 5030에서 5010을 빼야지 얘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야지 하실 거잖아요. 근데 둘의 차이가 20이면 표준 편차 나누면 1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둘의 차이는 그러니까 문제에서 말하는 Z값은 표준 편차의 개수다 라는 걸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럼 잘 보세요. 얘는 얼마 차이 나죠? 얘는 40 차이 나거든요. 표준 편차 몇 개 차이 나죠? 2개 차이 나니까 얘는 안 바닥권하기 마이너스 2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확률들을 구하면 되고요. 이것도 거의 외워지죠? Z값이 1일 때는 0부터 1까지의 확률이 0.3413 2일 때는 0부터 2까지가 4772 이런 거는 잘 외워지실 거예요. 많이 봐서. 그렇게 안 나와요. 오늘 일진이 안 되네요. 자, 1일 때는 0.34 2일 때는 0.48가 나오네요. 하여튼 그리하여 자, 요 파트의 확률이 0.34니까 이 파트는 0.16이겠고요. 내가 원하는 건 여기가 0.48이니까 얘는 0.02가 되겠죠.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모두 더해준 게 불량품 나올 확률 18%입니다. 입에서도 정상은 아니죠. 그렇죠? 네. 저를 만들어서 이렇게 좀 하나를 버려야겠다. 망해야죠. 그렇죠? 이런 사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51번입니다. 마치 이거는 이런 거겠죠? 제가 여러분한테 문제를 5문제를 풀어주면 5문제 중에 한 문제는 잘못 알려주는 거죠. 망해야죠. 그렇죠? 51번 할게요. 51번, 56번까지가 질문이고요. 근데 모두 다 상문제인가요? 그래 보이네요. 6번도 그럼 상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은재야, 상만 쏙 빼고 안 푼 다음에 모른다고 질문한 거 아니지? 오케이, 알았어요. 네. 자,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볼게요. 백화점에 입점된 점수 300분의 만족도의 점수를 조사한 후 점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있대요. 이게 일단 평균 표준 편차 줬으니까 혹시나
혹시나 정규분포가 있을까 싶어서 맞네요. 만족도 점수는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밑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족도 점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이 m점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 점이래요. 그리고 그거랑 별개로 라지 m이라는 애가 있대요. 라지 m은 만족도 지수래요. 알았죠? 점수 말고 만족도 지수인데 얘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0.6이 나왔다고 하네요. 이게 0.6이라는 지표를 얻은 적이 있다 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만족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점포는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정규 목표를 이용하여 교육을 받는 점포의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이 문제는 이 만족도 지수라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어차피 평균이 얼마인지 몰라요. 점수 볼게요. 만족도 점수. 어차피 점수가 50점 이하인 애들이 교육받을 거잖아. 보세요. 점수가 이런데, 평균이 m이죠? 여기 어딘가에 50점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평균이 50보다 높다고 칠게요. 그럼 백화점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세요. 그럼 50점 이하인 애들의 확률을 구하고 싶죠? 이 파트를 구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요? 50에서 m을 빼고, 그쵸? 50에서 m을 빼고 본인의 시그마를 나눠서 이렇게 이 z값을 구해서 그 z값을 표준정규분포 어딘가에 딱 채워 넣어서 여기 확률을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구할 거 아닙니까? 그냥 여러분은 단순히 이 값을 궁금해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얘가 얼마일까? 궁금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어쨌든 이 만족도 지수인가 하는 애가 0.6이 나왔다니까 그래 얘가 0.6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 모양을 만드시면 됩니다. 어떻게요? 4를 양변에 곱하시고 마이너스를 위에 곱할게요. 내가 원하는 이 50점에 해당하는 z값은 마이너스 2.4니까 이 친구 z로 환산하면 마이너스 2.4의 영역으로 오겠구나. 우리 마이너스 2.4 부분 z값 그거 이하의 확률을 구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끝입니다.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만족도 지수라는 애한테 너무 약간 매몰되지 마시고요. 문제를 천천히 읽어보면 결국 점수가 50점 이하인 게 중요해서 50점 이하를 구하고 싶네 라고 쓰다 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2.4가 0.49니까 여기가 0.49인 거죠. 항상 0부터 1까지의 확률을 제시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0.5에서 빼면 되거든요. 0.01의 확률이 좋은 백화점이네요. 100개의 매장 중에 1개의 매장만 불량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 300개의 매장이 있으니까 3곳이 당첨이 됐네요. 그렇죠? 100개의 매장 중 1개가 이제 문제 있는 거니까 이 정도면 좋은 백화점이죠. 그렇죠? 네. 배웠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56번입니다. 전체 학생 수가 같은 A 기반에 대한 애들 몸무게를 조사했어요. 59kg랑 62kg라고 합니다. 네. 뭔가 애매한데 여학생들 무게, 남학생들 무게라고 하기엔 좀 중학생 남자애들이나 그렇게 해봅시다. 56번. 평균이 59, 평균이 62.2니까 한번 볼게요. A반, B반 몸무게 조사했더니 A반은 이렇고 써볼게요. 그러면 제가 N하고 A라고 이름 붙일게요. A라는 변수 바로 갖다 쓸게요. A반은 얘 59.8kg에다가 표준 편차 4입니다. B반은요. 근데 은진아 너 이거 B반 평균보다 많이 나가네. 지금 훨씬 지기나요? 그렇게 안 보여. 그래. 아니 내가 고등학교 때 진짜 많았었거든. 한 55, 54 이렇게 나갔었어. 대학교 가서 술 먹으면 살이 쪄. 진짜. 그래요? 강수 키가 있으니까 그러려나. 자 보겠습니다. 이거 정규분포 따른데요. A반에서 몸무게가 57kg 이하인 학생 수가
A반에서 Akg 이하인 학생 수의 3배랍니다. 3배. 3배가 나오려면 확률이 3배여야지 뭐 어떻게 해요? 학생 수가 똑같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확률 3배가 되는 부분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이제 제시를 했는데 한번 볼게요. 일단 A반에서 57 이하인을 찾아야죠. 별거 없어요. 그냥 여기가 59.8인데 이건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더 쉬운데? 단순 계산 문제잖아. 57kg이요. 여기 이하인 학생 수 궁금해요. 확률 구하면 돼요. 보세요. 얘들아, 둘 다 말이 안 되지만 두 반 모두 100명이라 치자. 100명이라 치자. 근데 여기 확률이 20%래. 그러면은 A반에서 20명이 당첨이 되는 거잖아. 57kg 이하인 애가 20명이라는 뜻이잖아. 야, 그거에 3배 되려면 60명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도 60%니까 그냥 진짜 단순하게 확률이 3배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명수가 같다고 했으니까 전체 명수 같다고 했으니까 단순히 확률이 3배이면 되기 때문에 57 이하인에는 한번 구해볼까요? 얘에서 얘를 빼면은 2.8이고요. 그러면은 2.8 4로 나누면 봐봐요. 여기 2.8인데 4로 나누면 0.7이죠. A반 거는 표준 정규분포로 가면은 0.7로 오겠죠. 표준 정규분포 무조건 평균이 0이고 0.7 마이너스 0.7로 올 겁니다. 이 확률을 구하고 싶어요. 문제에서 0.7에 대한 게 나왔는데 여기가 0.16이래요. 그럼 여기는 0.24겠죠? 그쵸? 아 그러면 0.24면 자 B반은 잘 들어보세요. B반은 A 이하인데 0.24라는 확률이 3배가 돼야 되니까 0.72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얘들아 0.72가 되려면 A 이하램에 A 어디 있어야 돼? 이쯤에 있어야지 뭐 어떡해. 이래야 0.72 이런 식으로 0.5가 넘지. 그러니까 B반 애들에 대한 A 값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평균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A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요. 0.72가 되려면 0.7 뭐야? B반의 3배군요. B반의 3배. 그러니까 얘가 0.24니까 얘가 3분의 1이 나와야 되는 거네요. 미안해요. 그러니까 A반이 더 많은 거였네요. 심지어 제가 그걸 못 봤네요. 그러니까 0.08이 나와야 되겠네요. 0.08. 그쵸? 여기서는 0.08이 나와야 됩니다. 이 친구의 3분의 1배요. 0.08 나오려면은 한참 여기 이쯤에 있어야 되겠네요. 미안해요. 문제를 잘못 읽어서. 따라서 0.08이 나오려면 Z값이 얼마여야 될까? Z를 한번 찾아보니까 1.4네요. 마이너스. 그래야지 여기에 0.42, 0.08이 나옵니다. Z가 마이너스 1.4가 나오려면은 얘네들의 차이가 62.2와 A의 차이가 1.4배의 표준 편차가 나오면 되겠거든요. 나오면 되겠죠. 그러니까 A를 구하시면 정답이 나올 겁니다.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문제야. 다 맞았다고 너무 지루해하지 말고. 자, 일단 이렇게 마무리해봤고 좀 천천히 풀어봤는데 오늘 이제 정규분포와 이항분포 사이의 관계 좀 해보고요. 추정을 해야 되는데 결국 연수여고 애들만 빠졌다 치면 지루가 빠졌구나. 연수여고 친구들은 어차피 이게 시험 범위 안 들어갈 확률이 높다는 거잖아. 지금까지는 확정됐어요? 근데 저희 쌤은 물론 다른 알겠습니다. 근데 뭐 수행평가 때문에라도 잠깐 보자고 했으니까 수행평가는 이쪽 보는 거 맞아? 문제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말한 그런 거 보세요. 일단 알겠습니다. 추정도 오늘 간단하게 조금 할 거고요. 추정까지 이거 생수학까지만 연수여고 친구들도 같이 해주세요. 보고서라도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수특이랑 특임이 들어갈 때는 연수여고 친구들은 좀 다른 거를 연습합시다. 잠깐만 쉴게요. 주교 좀 해결해 주고 올게요.